자, 드디어 한일가왕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갈라쇼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갈라쇼에서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MVP 말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한일가왕전 마지막 3차전 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가수들이 패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고, 뭐 압도적으로 승리한 김준수 씨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 강문경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요건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팩트만 먼저 딱 한 줄로 정리하면 강문경은 전패를 하게 만들었다. 누가? 한일가왕전, 현역가왕, 크레아 스튜디오 제작진의 의도가 다분해 보였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도 제가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살짝 이 강문경 가수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좀 밀어둔 채 남은 가수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1등 가왕인 박서진 가수와 정면 승부를 펼친 마사야 가수. 이 마사야 가수가 사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가수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붙어서 두 번 다 이겼죠. 그만큼 엄청난 실력파 가수예요. 이런 가수가 지목한 것이 바로 박서진 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성 심사위원이 이러한 말을 하죠. 박서진 씨의 무대를 보고 혼자서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걸 해냅니다. 바로 1등 가수 박서진 가수가 말이죠. 그래서 장구를 막 치기 전에 북으로 먼저 노래가 시작되기 전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맞상대인 마사야 가수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죠. 야, 저게 뭐야? 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퍼포먼스인데? 미쳤는데?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이 마사야 가수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했습니다. 이 박서진 가수의 북을 치는 모습은 장엄하다 못해 웅장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시작된 노래가 굉장히 의외의 선곡, 바로 아리랑 목동이었습니다.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면서 80년대 프로야구 응원가로 사랑받았죠. 우리가 모르고 불렀던 야야야야야야, 이 노래 자체가 아리랑 목동의 대표적 후렴구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린 씨도 이번만큼은 흥을 주체하지 못했나 봅니다. 팔을 좌우로 흔들면서 박서진 가수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박서진 가수의 이번 3차전 무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박서진 가수의 노래 무대가 이제 퍼포먼스가 노래를 부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에 북을 쳤던 것처럼 장구 퍼포먼스가 터지는데,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사실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가수와 한국 가수 모두를 합쳐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가수가 저는 김준수 씨가 좀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박서진 가수의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관객들도 들끓어버렸죠. 이런 대단한 무대와 마지막 고음까지,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 마사야 가수가 머리를 떨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 이건 못 이긴다. 사실 마사야 가수 무대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절정 구간에서 눈물을 흘렸고,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굉장히 가슴에 울림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서진 가수의 마지막에 징으로 쳐서 마무리하는 이 장면,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뭐 아이돌 엔딩 컷 같지 않습니까? 아이돌들이 이제 퍼포먼스 끝내고 이 장면으로 헉헉 숨을 몰아쉬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서진 가수가 원픽 가수라고 말하지 않는 다른 원픽 가수가 있는 사람임에도, 제가 원픽 가수가 없었다면 이 박서진 가수로 넘어갈 법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자, 그러다 보니 사실 투표 결과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굉장히 극찬받을 만한 노래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수의 국민 판정단 점수가 불과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긴 건 이긴 거잖아요. 박서진 가수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면 자신은 한 번 빼고 다
전승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마사야 가수 입장에서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런 가수를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근데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국민 판정단의 점수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 사이에 또 가수 린 씨가 마사야 가수를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인이 한국 곡을 부른다라는 게 발음이 어려웠을 거다. 톤이 아무리 좋아도 언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지 않겠나. 쉽지 않은 한국어 노래다. 실력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슬쩍 옹호해 줍니다. 린 씨의 문제점이 이제 이런 거죠. 누가 봐도 티날 정도로 일본 가수들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 자, 이 린 씨의 행동은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도 한번 전달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모든 가수들의 노래 대결이 끝나고 이제 점수 발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변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 국민 판정단의 점수에서 뒤집힌 케이스가 몇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동점으로 보여졌지만 이제 발표가 날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혜성 가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국민 판정단만큼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148점 대 52점. 거의 압승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진혜성 가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강문경 가수의 상황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됐건 이 진혜성 가수가 드디어 1승을 올렸고, 특히나 148점 대 52점. 이 뭐 사실상 거의 3배 정도 되는 점수 차이 아닙니까? 이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난 가수가 최종 점수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 진혜성 가수가 충분히 좋아할 법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최종전에서 사실 이변이 없었던 것은 바로 박서진 가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가수들의 점수가 계속 공개가 돼요. 근데 박서진 가수 역시 60점 대 40점.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조차 예상을 깨지 못하고 박서진 가수의 승리로 마감이 됩니다. 자, 그만큼 박서진 가수가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신승태 가수도 승리를 하면서 드디어 한국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막 위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있을 한일가왕전 갈라쇼도 쫙 공개가 됩니다. 이제 양국이 명곡을 부르는 명곡 대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어머님의 이 심금을 울릴 만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노래를 이 박서진 가수가 또 피날레로 부르다 보니 이 관객석에선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집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부른 박서진 가수가 자신의 신곡까지 단독 공개를 선포를 하는데요. 사실 콘서트에서는 이미 공개가 됐지만 이 많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TV를 통해 공개하는 이 첫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박서진 가수가 한 번 빼고는 전승을 했기 때문에 이 MVP 선발 과정에서 박서진 가수를 대체할 수 있는 가수가 굳이, 정말 굳이 한 명을 꼽는다면 유다희 가수 한 명이 있다. 왜냐면 유다희 가수가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사실상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유다희 가수의 노래를 보고 감탄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승률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박서진 가수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박서진 가수가 MVP를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견과 이변은 존재하기 어렵다. 만약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받는다? 철저하게 연예인 판정단의 제작진의 횡포라고밖에 보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서진 가수 같은 경우는 연승도 했고요. 그리고 MVP까지 차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앞에 말씀드렸죠. 이 박서진 가수만큼 엄청난 기록을 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의 엄청난 기록이 되고 말았죠. 바로 강문경 가수 되겠습니다. 자, 이 강문경 가수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 게, 뭐 현역가왕 때도 편파 논란이 많았는데 이 국민 판정단의 점수에서도 패배를 했지만 결국
최종 점수 결과 발표 때, 그러니까 적어도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에서는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과 발표를 놓고 제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한국팀이 최종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큰 의미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강문경 가수가 사실 연패도 했고 또 연예인 판정단에게도 굉장히 후하지 못한 점수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종 결과 발표 때도 이 강문경 가수가 굉장히 손해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너무 낮은 바람에 아쉽게도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팩트가 뭔지 아십니까? 강문경 가수는요, 한일가왕전에서 단 한 번도 1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야, 연예인 판정단이 안 밀어준 게 아니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다른 가수들처럼 이 연예인 판정단에서 한 명만 더 강문경 가수를 찍어줬다면 이거 역전승으로 진혜성 가수처럼 1승이라도 챙길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연예인 판정단이 점수가 좋았을진 몰라도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무대에서 강문경 가수는 연예인 판정단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한일 톱10 쇼2 그리고 서울 공연까지 빠지게 되면서 이 강문경 가수가 의도적으로 제외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팬카페에 올라온 강문경 가수의 소속사 대표 서주경 대표의 글이 팬분들에게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서주경 대표가 직접 인사를 하며 이 팬클럽 분들에게 감사하다, 애가 타도록 응원하는 것도 알겠다. 자, 근데 다 좋아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런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그 중에 섞여 있다. 쑥떡도 사실이 아닐 때는 제일 맛없고 위험한 쑥떡이 된다. 쑥떡. 뽕신 카페, 강문경 가수의 팬클럽 카페에서는 콩을 볶아 나눠 드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부천 콘서트에서 나쁘끄러운 일이 있었다죠. 그 와인잔 수정 부회장님이 사비로 사신 거고, 더 고급진 와인잔은 따로 미리 선물하셨습니다. 강 가수가 와인을 좋아한다는 걸 아셨기에 혹시라도 현장에서 깨질세라 뭐 이렇게 뭐 와인잔 사건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참 진지하십니다라며 이게 뭔가 조롱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앵콜 콘서트가 남았다. 회원님들이 모으실 수 있을까? 그리고 무고죄는 큰 죄다.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저에게 협박, 경고, 전화문자 이제 안 받겠다. 내가 가르쳐드린 적 없다. 억울해요 대표님, 궁금해요, 불안해요, 이건 모르시죠?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없고, 세금 탈세 정황 있으니 2주 시간 줄 동안 밝혀라. 저 세금 잘 내고 있습니다. 강가수도 같아요. 강가수차가 강문경 씨 말하는 거죠. BMW인데 왜 본인 소유가 아니냐? 카니발을 왜 타고 다니냐? 강가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물하신 대로 본인 명의로 잘 타고 있다. 모든 걸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하겠다. 저는 애청자입니다. 제보자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엄청나게 이 회원분들과 좀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주경 저의 청렴 결백은 36년 가요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신장 환자라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납니다. 자칫하면 투석 들어가요. 새벽 3시가 넘도록 저에게 카톡 보내시고 지방 노래자랑 왜 따라다니냐? 감독님이 뵙자고 와달라고 하셔서 가는 겁니다. 촬영하고 싶으시니 응원 모습 보여달라 해서 급히 대충 찍어 분단장하고 박수도 칩니다. 어떤 분은 새벽 3시가 넘도록 연락도 하고, 강가수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않냐? 나는 일부러 대충 입고 간다. 가만히 있자니 화가 난다. 오늘 부천 콘서트는 아파서 못 가겠다. 제 번호를 1000명은 알 거라고 하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카페 분란 조장 다 조치하겠다. 강가수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강가수 다 보고받고 있다. 지금 보면 팬클럽 분들과 굉장히 좀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서주경 대표가 등록한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번에 뭐 많은 분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지사항으로 올릴 만한 글을 댓글로 쓰고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탑7 중에 우리 가수 강문경 가수만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와 계약이 만료됐다. 근데 우리 가수님만 왜 일본 공연에 합류 안 하시기로 한 건지, 소속사의 의견만 반영된 건지, 크레아 스튜디오의 의견도 있는 건지 궁금하다. 그러자 소속사는 가수님의 의견을 언제나 존중하신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이 궁금하신 거 안다. 다 강가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한일가왕전은 이미 녹화가 끝났다. 방송이 좀 남아있다. 한일가요 탑10, 한일가왕전 모두 계약대로 순조로이 마무리되었다. 덕분에 강가수가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많이 바빠졌다. 앞으로의 제작 예정인 방송은 언제든 우리가 원하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다. 며칠 전 서혜진 대표와 큰 작가님과 담소를 나눴다.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했다. 스케줄이 되면 출연할 거다. 그리고 인지도 향상이 목적이었는데 특이사항 없이 잘 끝났다. 타 가수들은 그들의 사정이 있을 거다. 낱낱이 오픈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각 회사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냐. 타 가수들은 각각의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 저희가 계약 안 했다고, 계약 내용들을 안다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타 가수와 회사들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냐. 노래자랑, 가요무대, 행사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에게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할 것이다. 한일 탑10쇼2의 하차와 일본 공연의 합류는 중요하지 않다. 차라리 강문경 가수가 일본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이 더 멋질 테니 그때 자리를 빛내달라. 이런 얘기를 서주경 대표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독자적인 행보가 강문경 가수의 앞날에 과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우려에 중요한 시작점이 존재합니다. 한일 탑10쇼 2 되겠습니다. 흥행을 위해 잡아야 할 4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강문경 가수가 전격적으로 하차를 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황민호 가수군의 투입과 린 가수가 MC로 들어서는 등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직접 발췌하고 찾아낸 이 엄청난 내막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이 기사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한일가왕전이 종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종료 직전이죠. 시청률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어지게 될 콘서트와 한일 탑10쇼2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강문경 가수가 한일 탑10쇼2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서 알다시피 서울 공연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충격적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회차보다 2회차 때 박서진 가수의 첫 패배인가라는 어그로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지만 그 이후에 5.2%, 그 이후에 4.4%까지 계속하여 시청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후반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시청률의 반등을 위해 굉장히 지금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거죠. 문제가 이 한일가왕전이 끝나고 나면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 멤버들이 참여하는 한일 탑10쇼2의 흥행 가늠자로 이 한일가왕전 2가 평가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첫 회 전부터 예상됐던 편파 판정과 장르 불균형 논란, 국내 트로트 팬덤이 주가된 인기 몰표 현상이 벌어지며 기대했던 만큼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고, 이러한 오점을 지우기 위해 종반부로 갈수록 많은 어그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일가왕전은 시스템적인 변화를 주기보단 팬들이 지적한 4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이 한일 탑10쇼2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제작진의 특정 가수 편의 루머에 연연하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무대를 보여줘야 팬심을 다시 잡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이번 한일가왕전 2에서 강문경 가수가 내리 연패를 하게 되면서 이 팬분들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왜 강문경 가수가 한일가왕전 이전에 현역가왕 시즌 때부터 굉장히 부당한 점수 결과가 많다라는 평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문제가 한일가왕전 2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패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본 가수들을 불러놓고 진혜성, 강문경 모욕 죽이냐, 트로트 팬들이 단체로 열받은 이유가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일가왕전의 출연자인 진혜성, 강문경의 순환이 계속되면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한일전이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 때 강문경 가수가 2연패, 진혜성 가수가 2연패였지만 진혜성 가수는 사실 그 다음 회차에서 1승을 추가하게 되면서 그나마 좀 팬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한일 가요 경연을 포방하고 있지만 근본이 되는 현역 가왕이 트로트 경연이었다라는 점이 출발부터 혼선을 야기한 거죠. 장르의 혼선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역가왕2와 일본의 프로그램인 현역가왕 재팬에서 각각 치열한 경쟁을 뚫은 실력자들의 대결을 그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편파 논란이 컸다라는 겁니다. 진혜성 가수 역시 체면을 구겼고요. 특히 강문경의 상황이 진혜성보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5 현역가왕 1회차에 첫 무대에 나서면서 동료들의 응원과 박수를 받은 강문경이었지만 2년을 부르며 이 함께 대결한 신에게 제법 큰 점수차, 제법이 아니죠, 100점이 넘는 점수차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절치부심한 강문경은 진지함을 싹 지우고 오히려 정반전의 모습, 뭔가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추임새를 넣은 오라버니 무대로 승부를 걸었지만 이번엔 마사야 가수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개은숙의 참새의 눈물로 마사야와 리턴 매치를 가졌지만 또 참패하게 됩니다. 참새의 눈물이 일본 엔카라는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트로트나 엔카 같은 전통가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팬들이 실감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강문경 가수가 부른 이 전통 트롯곡들이 3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트롯곡을 일본의 엔카 또는 자신만의 독특한 고음 형태로 불러오던 강문경 가수의 특장점을 이 제작진은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의혹까지 쏟아지게 된 것이죠.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요, 이 마스터진에 대한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통가요를 어떻게 트로트 가수나 유명한 작곡가들이 홀대할 수 있냐, 어디를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진혜성, 강문경이 너무 홀대를 받는다라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는 2025 한일가왕전 제작진이 반드시 곱씹어야 하는 지적이 많은 상태입니다. 올 겨울에 편성되는 현역가왕 3가 역시나 트로트 경연입니다. 이번에 한일전을 예고한 만큼 역시 현역가왕 3도 한일가왕전 2026이 진행될 거란 말이죠. 이번 2025 한일가왕전의 오류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문경 가수의 팬들을 제외하고서 뭐 몇몇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날 것이지 자기 가수가 홀대받는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폄하할 수 있냐?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한일 탑댄쇼 2도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나오게 될 현역가왕 3의 출연자들 중에 누가 강문경 가수와 같은 홀대를 받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력적인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야, 저 가수가 어떻게 탑7이야? 라는 논란이 컸던 가수가 강문경 가수였다면 이런 홀대 논란 생기지도 않습니다. 강문경 가수가 어떤 실력자냐, 한일가왕전 이번 2025에서도요 인기 영상 순위에 이 강문경 가수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보면 뭐 유다희, 박서진, 진혜성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강문경 가수가 2회차에서 불렀던 오라버니가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일본 가수 신에게 패배를 하면서 코드숨을 섞어가며 전에 없던 귀여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이 무대가 66만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강문경 가수가 실력적으로 부족했다면 이번 유튜브 영상 이 탑7 안에 사실 진혜성 가수가 강문경 가수와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강문경 가수에게 이긴 신, 마사야 두 가수의 노래 무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건 한일가왕전을 보는 시청자들 한국 방송이니까 당연히 한국 가수만 봤겠지. 지금 1등이 여러분 1등이 이 유다희 가수입니다. 유다희 가수. 유다희 가수가 정작 한국 방송인 한일가왕전 2에서 유튜브 조회수 1위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8위에 랭크된 마지막 비를 부른 이 마사야 가수. 제가 방금 좀 말을 잘못했네요. 강문경 가수를 이긴 신 마사야 중에 마사야 가수의 노래가 8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문경 가수보다 밑에 순위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가수들도 충분히 이 탑 10 안에 순위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문경 가수가 7위에 오라버니 노래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위에는 박서진과 유다희가 함께 부른 I Love You, 10위에는 또 한 번 강문경 가수가 첫 포문을 열었던 당신은 누구세요? 노래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 강문경 가수가 일본 가수들도 공정하게 인기가 많고 노래를 잘 불렀다라면 이 탑 10 조회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1번. 그리고 그 중에서 강문경 가수의 노래가 두 곡이나 그것도 7위와 10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강문경 가수가 어떻게 3연패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번 한일 탑10쇼 2에서 제외된 강문경 가수가 서울 공연에서도 제외가 된 마당에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가수 린 씨가 그것도 데뷔 25년 만에 첫 음악쇼 MC에 도전한다. 무슨 말이죠? 바로 한일 탑10 쇼의 새로운 MC로 이 강남 씨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참 충격적이죠. 지금 이 가수 린 씨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준비를 해보겠다. 이 가수 린 씨가 사실 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이번 한일가왕전 때도 마찬가지고 현역가왕 때도 마찬가지고 편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역가왕 시즌 1 때도 애당초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왜 린 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지, 심지어 이 연예인 평가단의 기준에서만 왜 고점 평가를 받는지 자격 논란에 대한 이기도 굉장히 빗발쳐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번 한일가왕전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죠? 한국 가수들에게는 홀대하지만 일본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다라는 평을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일본 가수가 승리하면은 활짝 웃고 한국 가수가 승리하면은 점수를 주지 않거나 일본 가수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거나, 자, 그러다 보니 이 가수 린 씨가 하차해야 된다라는 이 불만들이 빗발을 쳤는데 이 불만 빗발을 과연 제작진이 몰랐을까?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시청자 게시판에서조차 또 많은 유튜브에서조차 가수 린 씨의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하차는 못할 망정 새롭게 하는 한일 탑10쇼 2에서 정작 실력파이고 엄청난 이 조회수 순위에 들어가는 강문경 가수는 제외가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린 씨가 한일 탑10쇼에 심지어 MC로 등장을 한다.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이유 내막이 뭐겠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낸 근거들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 현역가왕 3가 방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야,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 라고 하시겠죠? 자, 그런데 잘 보셔야 합니다. 현역가왕 3가 시청률이 오르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때로는 편파 점수로 탈락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대체하는 다른 인물이 필요해요. 자, 가솔 인씨가 이 한해가왕전 2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근데 그만큼 어떻습니까?